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황호일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차 기아 EV4인데요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이죠. 자,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사실 지금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5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 시장을 보면 세단형 전기차가 현대차 아이오닉 6 정도? 그런 와중에 기아 EV4가 저렴한 가격에 나타났어요. EV3랑도 50만 원, 6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과연 세단만의 매력을 잘 이끌어낼지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세단 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낮고 유려한 디자인, 유려한 라인들,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 기아 EV4는 오히려 또 단단하고 우락부락한 느낌들이 있어요. 일단 앞모습은 여기를 굉장히 낮춰놔서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램프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박아가지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특히 옆에서 심한데, 옆에 보시면 이런 클래딩 있잖아요. 이게 SUV나 CUV에서 많이 보는 디자인인데 세단에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느낌도 주고요, 옆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니까 시각적인 무게도 더 낮아 보인다. 배터리가 요만큼 깔려 있어서 자칫하면 껑쭉 높아 보일 수 있는데 클래딩을 검정색으로 처리해서 이 시각적인 무게를 낮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건 아무래도 뒷모습인데 C필러 위를 검은색으로 처리해서 핸들 라인을 날렵해 보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머리 공간을 좀 더 확보하면서도 이 공기 역학 성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뒷모습은 검은색으로 볼 건데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 스타맨 시그니처 세로형으로 배치를 했고요. 지금 다 단색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게 덩어리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꺼벙해 보이고 어색해 보여요. 이 뒷모습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트렁크 공간이거든요. 아래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입구가 좁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공간감을 보여주는지 줄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턱이 높긴 하다. 자, 일단 실제로 한번 재보면요, 폭이 한 134cm 정도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여기는 골프백 같이 긴 짐을 넣으라고 있는 곳이니까 이 사이드 공간은 13cm 정도 나오거든요. 양쪽 13cm, 26cm 빼면은 안쪽의 폭은 108cm 정도 나옵니다. 입구가 좁아 보이지만 트렁크 용량은 490L인데요 같은 준준형 내연기관이랑 비교하면 아반떼랑 비교할 수 있겠죠. 아반떼가 474L입니다 그거보다 넓다는 얘기인데 그 크기가 어디서 오냐, 바로 이 깊이에서 오는 거거든요. 깊이는 거의 110cm 정도 되거든요. 이 폭보다 더 깊게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열 폴딩까지 가능하니까 더 긴 짐, 스키 같은 것도 이제 무리 없이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 안에 마감도 잘 돼 있는 게 수입 고급차를 타더라도 위에는 마감 안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마감도 돼 있고 또 힌지도 짐에 걸리지 않게 마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입구가 좁아 보인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 하단 폭이 18cm 정도 올라와 있고 바닥에서 높이는 57cm고요 트렁크 입구에서 높이는 대략 48c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수치로 하면은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짐을 실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짐을 넣어 볼 건데 저희가 이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짐들을 준비했어요. 일단 가방, 좀 무게가 나가긴 하는데 뭐 이런 짐은 손쉽게 들어가죠.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건데 이 박스가 높이 40에 폭은 60 정도 되는 박스인데 지금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윗부분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반듯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숙여가지고 비스듬하게 넣어야 겨우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원래 짐을 넣을 때 위에서 아래로 그냥 가볍게 넣을 수 있는데 애는 이렇게 비스듬히 넣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많이 넣는 짐 있잖아요. 유모차나 특히 여행 많이 가니까 요즘 캐리어 28인치 캐리어가 가로 48에 세로 34cm인데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 정도 들어가는데 입구가 다른 세단에 비해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이가 큰 짐을 실을 때 앞에서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살짝은 불편할 수 있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도로 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경험해보는 코스는 지금 와인딩 코스거든요. 일단 차가 낮다 보니까 바닥에 붙어서 간다는 느낌이 크고요, 여타 다른 전기차를 탔을 때 이렇게 세게 돌려서 나갈 때 약간 허둥대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딱 앉았을 때 저희가 대한민국 평균 남성의 키 174cm인데 머리 공간이 한 뼘
거의 요 정도 남거든요. 이게 아이오닉 6 때도 그랬고 세단형 전기차의 한계 같은데, 아무래도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시트가 조금 높은 느낌이 있고요. 키가 한 180 정도 되거나 조금만 더 크면 머리가 닿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야는 상당히 좋은데, 그 밖에서 봤을 때 앞유리를 많이 눕혀놔가지고 시야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 앉아서 운전을 해보니까 대시보드를 낮춰놓고 앞에 보닛도 많이 깎아놓은 덕분에 개방감 좋고요, 시야에서 답답한 점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은 싱글 모터를 장착했는데요, 전륜 구동이에요. EV3랑 완전히 동일한 구성이죠. 최고 출력은 203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는 28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정지했다가 뒤에 차가 없거든요. 가속하면 전기차가 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애초에 세팅을 굉장히 선형적으로 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놔도 이렇게 부드럽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실제 정지 가속 성능도 한 7초 중반 정도 되거든요. 가속 느낌은 EV3랑 아이오닉 6 전부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실제 정지 가속 성능도 세 모델 다 7초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 성능은 비슷하다. 그리고 가속할 때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 부드럽게 꾸준히 밀어주고 가는 느낌이 강하다. 팍팍 튀어나가는 전기차 초반 토크를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울컥울컥 거리는 그런 이질감들, 요즘 전기차에 와서는 그런 점들을 거의 잡아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걸 가장 좀 자세히 보여주는 게 EV4가 아닌가 싶습니다. 승차감을 말씀드리면 일단 컴포트합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잔요철을 넘었을 때는 그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두두둑 지나가는데,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충격을 이제 여러 번의 움직임으로 소화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넘었을 때 이 위아래 움직임 폭이 크지 않은데 밑에 내려왔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쿠션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잔요철을 지나갈 때 출렁출렁 거리지 않고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런 감각들이 이제 모여서 이상적인 승차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같은 전기차 세단인 아이오닉 6랑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아이오닉 6도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EV4 역시 방지턱 세게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주고 있고요. 그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때 아이오닉 6를 시승할 때 20인치 휠이었거든요. 휠이 커서 그랬는지 잔진동이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EV4는 19인치를 꼈음에도 그런 잔진동도 부드럽게 소화한다는 점이 다르네요. 이게 롤 억제력이 상당히 좋고요. 코너에서 아이오닉 6랑 비교하면은 둘 다 잘 돌아 나가지만, 애가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좀 더 짧기 때문에 날렵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EV4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EV3에 적용했던 아이페달 3.0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스마트 회생제동 3.0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페달 3.0이 원페달 드라이빙인데, 기존과 차이가 뭐냐면, 기존은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면 무조건 강한 회생제동을 써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다. 단계를, 레벨을 0단계에서 3단계까지 조절하면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쓸 수 있다. 그냥 회생제동을 쓰면 가속 페달을 떼자마자 회생제동이 걸려서 그 사이에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아이페달 드라이빙을 쓰면 가속 페달을 떼기 직전에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그 사이 간극을 메워줍니다. 그리고 정차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0에서 또 다른 점은 이제 후진할 때도 원페달 드라이빙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거 설정해서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신기했던 거는 스마트 회생제동 3.0이거든요. 뭐 회생제동 조절할 수 있는 거 다 좋은데 이질감이 있고 신경 쓰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쭉 당기면은 이 오토 모드로 바뀌거든요. 이게 앞에 카메라, 방지턱, 차량을 인식해가지고 제동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상당히 정확해가지고 지금 앞에 차가 있거든요. 붙여보겠습니다. 저 브레이크 안 밟아요 지금. 근데 회생제동 들어오죠. 속도 줄이죠. 근데 이거에 이 과정에서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 차가 있어요. 자, 살짝 붙어볼게요. 자, 붙습니다. 저 브레이크 안 밟고 있고요. 자, 회생제동 걸리고 있죠. 요새 회생제동으로 에너지를 얼만큼 회수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질감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소비자 친화적인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EV4의 스마트 회생제동 3.0은 이질감도 없으면서 에너지 효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점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저는 기아 EV4의 2열을 타고 있는데요. 세단형 전기차라서 2열 공간이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지금 앉았는데 확실히 머리 공간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 키가 174인데
지금 거의 다알랑말랑 하거든요. 평균 키보다 조금만 더 크면은 머리 공간에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라 휠 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무릎 공간은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거든요. 이 신발 공간, 발밑 공간이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좀 좁더라고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런 점이 또 어디서 보이냐면은 좀 정석으로 앉았을 때 이 허벅지가 좀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느낌이 바로 들어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무릎 공간은 여유가 있는데 머리 공간이랑 저 발밑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자체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트보다는 이 바닥이 높은 게 체감이 많이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허벅지가 붕 뜬다거나 시트 밑에 신발이 안 들어간다거나 그런 점들이겠죠. 그리고 2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차가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지만 준준형 세단 하면 생각나는 게 아반떼 K3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좋고요. 중형 전기차 세단 아이오닉 6 그 이상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일단 큰 충격이 들어왔을 때 상하의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 적은 움직임으로 이 쿠션감 있게 하체를 받아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이중접합 유리를 쓰지 않았음에도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하고요. 제가 놀라운 게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런데 아무래도 타이어에 흡음재가 들어간 전기차 전용 타이어다 보니까 하부 소음이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하부 소음보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좀 부각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준준형 차급이나 이 4천만 원대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운전자분이 스마트 회생제동 3.0을 걸고 계속 운전 중이고, 그런 회생제동이 걸릴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고 계신데, 그 회생제동의 이질감이 2열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지금 그냥 회생제동 0으로 놓고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고, 지금 회생제동 걸리고 있죠. 회생제동을 쓰고 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2열에서는 이질감이 거의 안 느껴져요. 이제 그 회생제동 때문에 2열에서 멀미 날까 걱정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승을 마치고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전비와 가격이겠죠. 전비는 제가 시승하는 동안 6.1이 나왔어요. 이게 EV4 롱레인지 17인치 5.8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이거보다 공기저항 계수가 낮은 아이오닉 6가 6인데 그거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실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 533km나 되거든요. 현대차 그룹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중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전비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시승차 가격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5,370만 원이에요. 아이오닉 6는 같은 사양으로 맞추면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오닉 6에는 800V 시스템을 쓰고 EV4 는 400V 시스템을 써서 충전 속도도 차이 나지만, 그 아이오닉 6가 부분 변경을 예고하면서 500만 원이나 차이가 더 벌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점들을 살짝 내려놓고 본다면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 지금 편의사항도 더 많아요. HDA2가 들어가 있고 CCNC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에 아이오닉 6와 비슷한 승차감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EV4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의 보조금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준 5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700만 원, 8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에 보조금까지 받으면 무려 3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세단이에요. 기존 전기차 하면 생각했던 단점들이 있잖아요. 회생제동의 울컥거림, 이질감, 고주파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기아 EV4는 부드러운 가속 감각, 그리고 스마트 회생제동 3.0 이런 걸로 완전히 녹여냈어요. 이제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고, 여기에 부드러운 승차감과 세단형이라서 롤 억제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